이용 약관입니다.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입니다. 알고리즘 결과입니다. 아마 매일같이 듣는 말들이죠. 우리는 이걸 그냥 당연한 규칙처럼 받아들이곤 해요. 하지만 사실 이건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생겨난 어떤 새로운 권력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AI 자본주의의 신정정치입니다. 거대한 플랫폼 기업들이 AI라는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고대의 신정정치와 아주 유사한 새로운 통치 체제를 조용히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구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총 6단계를 밟아 나갈 겁니다. 먼저 정치가 사라진 통치란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고 그 다음엔 좀 의외일 수 있지만 고대의 신정정치 개념을 가져와서 현대 플랫폼을 분석해 볼 거예요.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권력이 우리를 시민에서 사용자로 어떻게 바꾸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움직이는 최적화된 질서가 왜 위험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정치 이후의 통치. 정치가 사라진 그 자리에 통치만 남는다는 개념이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전통적인 정치와 플랫폼 통치의 근본적인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죠. 원래 정치라는 건 뭐죠? 서로 토론하고 설득하고 또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어떻게 보면 좀 시끄럽고 복잡한 과정이잖아요. 근데 플랫폼의 통치는 완전히 달라요. 토론? 설득? 합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작동할 뿐이에요. 바로 이게 정치의 과정이 사라져버린 정치 이후의 통치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단계인데요. 그럼 이 새로운 통치 형태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어디서 힌트를 얻어야 할까요? 좀 뜻밖의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 해답은 고대의 통치 모델, 바로 신정 정치에 있습니다. 신정 정치. 말 그대로 신의 뜻이 곧 법이 되는 통치 체제죠. 여기서 중요한 건 종교적인 내용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는 방식입니다. 규칙은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내려오고 그 이유나 근거는 설명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한번 내려진 판단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죠. 말하자면 질문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완벽하게 닫힌 시스템인 셈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이 고대의 구조가 현대 기술과 얼마나 놀랍도록 닮아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플랫폼이 어떻게 새로운 신정정치가 되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교표가 모든 걸 말해주죠. 신정정치의 위에서 내려오는 규칙은 플랫폼의 이용 약관이 되고요. 설명되지 않는 근거는 알고리즘의 결과라는 말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이의 제기 불가능한 판단은요? 바로 개정 정지라는 최종 조치로 나타나는 거죠. 구조적으로 정말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나요? 근데 플랫폼의 권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죠. 국가가 수백 년에 걸쳐서 힘들게 만들어온 삼권분립의 원칙을 단 하나의 기업이 통째로 가져가 버립니다. 스스로 법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용 약관이죠. 스스로 재판하고, 즉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형을 집행합니다. 개정정지 같은 조치를 내리는 거죠. 견제와 균형이 완전히 사라진 그야말로 절대 권력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권력은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그 핵심은 영토가 아니라 접근을 통치하는 데 있습니다. 전통적인 국가는 물리적인 땅, 즉 영토를 통치했죠. 하지만 플랫폼 국가는 디지털 공간으로의 접근권을 통제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지, 누구와 소통할 수 있는지, 심지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까지 전부요. 이건 총이나 군대로 다스리는 방식과는 차원이 달라요. 훨씬 더 조용하지만 어쩌면 훨씬 더 근본적인 통제 방식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계, 생계까지 좌우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접근 통치는 기존의 사회 시스템을 아주 조용히 대체하면서 이루어지는데요. 지금부터 국가의 법 체계가 플랫폼의 규칙으로 어떻게 대체되는지 그 과정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국가의 법률은 플랫폼의 이용 약관으로 그 자리를 넘겨주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최고 규범이죠. 헌법의 자리는 기업의 내부 정책 문서가 차지하게 됩니다.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던 장치가 기업의 운영 방침 수준으로 바뀌는 겁니다. 또 공개적인 토론과 변론의 기회가 보장됐던 민주적인 재판 절차는요,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없는 블랙박스, 바로 알고리즘의 자동 판단으로 대체됩니다.
이의를 제기할 대상도 설득할 상대도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신중했던 판결은 아주 즉각적인 개정 조치로 끝나버립니다. 이 모든 대체 과정에서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는 민주적인 정당성이란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그 힘은, 그 효력은 국가의 법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 새로운 신정 정치에는 신의 뜻을 집행하는 존재가 필요하겠죠. 바로 그 역할을 AI가 맡습니다. AI는 감정도 편견도 없이 그저 주어진 규칙에 따라서 콘텐츠를 걸러내고 계정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수익을 차단하고 추천 목록에서 지워버립니다. 말 그대로 집행 천사인 셈이죠. 그리고 이 모든 심판은 정치적 판단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누구도 반박하기 어려운 시스템 결과라는 아주 중립적인 이름으로 포장됩니다. 자, 5번째입니다. 이 새로운 통치 체제는 우리의 정체성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시민이 아니라 사용자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시민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고유한 권리를 가집니다. 하지만 사용자는요? 권리가 아니라 언제든 취소될 수 있는 조건부 이용 자격을 가질 뿐이에요. 우리의 지위가 천부적인 권리에서 일시적인 허가로 격화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동의 버튼을 누르는 그 이용 약관은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는 선언문이 아니라 플랫폼이 언제든 회수할 수 있는 취소 가능한 허가증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이 최적화된 질서가 가진 진짜 위험은 뭘까요? 어쩌면 가장 위험한 통치는 바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통치일지도 모릅니다. 이 새로운 통치는 폭군처럼 우리 위에 군림하지 않아요. 대신에 효율성과 최적화라는 아주 세련된 이름으로 다가오죠. 마찰도 없고 갈등도 없는 질서. 바로 그 평온함과 효율성 때문에 이 시스템이 더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저항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폭군의 통치와 눈에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의 완벽한 질서, 과연 둘 중에 어느 것이 우리의 자유에 더 위험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이 거대한 권력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